지금까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라는 개념과 CPU 스케줄링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키는 유사한 개념으로서 스레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스레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또 기존의 프로세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에서와 같이 스레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API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레드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작성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바느질하는 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CPU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의 흐름, 즉 실과 같이 흘러가는 프로그램 코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포크 함수를 설명을 하면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중간에 포크라는 함수를 만나게 되면 부모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흐름과 자식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흐름, 이렇게 나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프로그램 코드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미 프로세스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했던 거죠. 그런데 프로세스는 단순히 코드의 흐름, 즉 프로그램 코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등등의 메모리 영역이 필요하고, 또 CPU에 있는 레지스터 값들도 필요하고, 또 스케줄링 등등을 하기 위한 커널이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러한 프로세스 구성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새로운 실행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꼭 필요한 개념이며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큰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누고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병렬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서 메모리상에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프로세스들끼리 컨텍스트 스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의 오버헤드가 들어가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으로부터 기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레드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즉 경량의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스 내에서의 실행의 흐름이라는 것은 스레드라는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프로세스에는 스레드가 꼭 하나씩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개념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나 이상의 2개, 3개, 4개 등의 복수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똑같은 프로세스의 코드를 여러 개 실행할 수 있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개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가지는 특성과는 약간 다른 고유의 그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만약 3개의 스레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스레드는 이 프로세스의 프로그램 코드, 그리고 데이터 영역, 그리고 열린 파일들과 같은 여러 가지 커널이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들을 모두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르게 가지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의 흐름이 달라서 나타나는 요소들, 즉 레지스터 값들, 그 다음에 CPU의 프로그램 카운터 값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됨에 따라서 변하는 스택 값, 이런 것들을 다르게 갖는 것이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레드와 프로세스를 언뜻 보면은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어떤 프로그램 코드라고 이렇게 혼돈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하게 구별을 하자면은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개의 실행 흐름으로서 원래 프로세스는 각각이 별도의 텍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커널 자료 구조 등을 가지게 되지만 한 프로세스 내의 스레드는 그것들을 다 공유한다.
다만 각각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 흐름, 즉 CPU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레지스터, 그리고 프로그램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는 스택의 모양,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갖는다라는 것이 스레드의 특성이면서 프로세스와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프로세스의 메모리 맵인데요. 하나의 프로세스 메모리 맵에 스레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세스 메모리 맵에서는 코드와 데이터, 힙 등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스레드라는 게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스레드 1, 2, 3가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어떤 점이 프로세스에서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스레드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 내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이기 때문에 각각의 스레드는 이 텍스트 영역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부분 혹은 서로 같은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CPU 레지스터가 각각 스레드에 대해서 메인 스레드는 여기, 스레드 1번 스레드는 여기, 2번 스레드는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나 힙은 공유하게 되고 스택을 별도로 가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 스택이라는 것은 실행하면서 변하는 것이니까 커질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냥 자라는 모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리니어한 직선적인 메모리 맵에서 힙과 스택 두 가지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 다른 또 스택들이 내부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마음껏 자라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위한 스택은 이쪽 윗부분, 힙의 윗부분에 각 스레드를 위한 스택이 일정 부분 크기가 고정돼서 할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마치 여기서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함수 호출될 때마다 스택처럼 커지는, 또 작아지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레드의 스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스레드는 무한정 많이 스레드 내에서 함수 호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레드 허용된 메모리 용량을 넘어가면 메모리 폴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같은 코드를 공유하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달라야 되고, 또 스택도 별도의 영역에 갖춰진다는 게 스레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스레드의 개념을 설명할 때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그 세부 단위의 작업들을 각각을 프로세스로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스레드라는 개념으로 만들었을 때 보다 더 시스템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우리 교재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목적의 작업이 여러 개의 단위 작업으로 구성되는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화면에 표시라는 작업과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또 병렬 처리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작업을 똑같은 작업을 여러 개 수행하고 그것들을 합쳐서 결과를 내고 싶을 때 각각을 프로세스로 만들기보다는 스레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역시 더 효율적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서버의 코드는 거의 다 같은 코드인데, 이것을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기보다는 스레드로 만들어 줌으로써 시스템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작업인데, 즉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병렬 실행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때 그것을 멀티 프로세싱이 아니라 멀티 스레딩으로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어떤 작업을, 즉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할 때 그것을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이렇게 좀 공식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응답성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줄링,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도 이 응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 스케줄링 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실행이 길어지면 뒤에 따라오는 프로세스의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타임 쉐어링 기법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의 응답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도 여러 개의 작업으로 서로 협력해서 그 프로그램이 동작한다고 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과 화면에 그 데이터 결과를 프린트해주는 이런 두 개의 작업이 서로 협력하고 있을 때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이 다 완료되지 않으면은 화면에 그 결과를 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만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싱글 스레드로 프로그램이 됐다라면 완전히 데이터를 다 받아오고 나서 다음 코드인 화면에 뿌려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 개를 별도의 스레드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일부 받아온 데이터를 즉각 화면에 뿌려줄 수 있고 또 다음에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용자 측면에서 완전히 데이터를 받아오지 않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응답 시간이 짧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멀티 스레드로 작성하게 되면 응답 시간이 짧아지는 응답성이 개선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성의 개선은 꼭 스레드로 만들지 않더라도, 즉 프로세스로 여러 개의 작업을 나눠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스케줄링에 의해서 응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세스로 만들게 되면 결국 그 프로세스들 간에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완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 간 통신이 또 오버헤드가 됩니다. 자, 이때 그것을 프로세스가 아닌 스레드로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 교환이 매우 손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원의 공유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프로세스 간 통신 기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메모리 공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메모리라는 것을 공유해서 한쪽 프로세스가 한쪽 메모리에 적어두면 다른 쪽 프로세스가 그 공유한 메모리에서 읽어가는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스레드들끼리는 굳이 우리가 별도로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래부터가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레드들끼리는 매우 쉽게가 아니라 원래부터가 그 각 스레드의 자원을 직접 바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레드들 간의 작업 협력이 매우 쉽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개의 작업을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런 스레드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즉 프로세스 전체가 바뀌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한 커널의 모든 내용들이 PCB를 통해서 저장되고 다시 복구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스레드들끼리의 교환은 비교적 한 프로세스 내에서만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내용, 즉 그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터나 이런 정도의 정보만 저장했다가 복구하면 그 스레드들 간의 컨텍스트 스위치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세스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스레드를 새로 만드는 것이 메모리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확장성이라는 것이고요. 이 확장성이라는 단어만 봐서는 조금 의미가 모호한데, 이 의미는 성능상의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CPU 개수가 많아졌을 때 그 많아진 CPU 개수를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 실행 속도 상상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확장성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CPU 개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싱글 스레드로 작성이 되었다면 그 여러 개의 CPU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속도의 향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개의 스레드로 만들어졌을 때는 각각의 스레드를 서로 다른 CPU에 할당함으로써 정말로 병렬 처리에 의해서 n분의 1의 시간으로 그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확장성이 우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스레드라는 개념을 실제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하는지 그 접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멀티 스레딩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CPU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케줄링을 하기 위한 정보 등등 프로세스의 관리 정보가 커널에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커널이 그 프로세스의 존재를 인식해야만 CPU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와는 조금 다르게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다 할지라도 커널에게는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자 스레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때 스레드 간의 어떤 전환은 사용자가 직접 코딩을 하거나 또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레드들 간의 컨텍스트 스위치가 비록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커널을 통해서 사용자 모드, 커널 모드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오버헤드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널의 컨텍스트 스위치 없이 그냥 사용자의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이 비교적 더 효율적이고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 스레드라는 것이 한 가지 구현 방법으로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서 자바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자바로서 여러분이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직접 커널의 운영체제 커널의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바 내에서만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레드만의 관리는 이런 사용자 스레드가 비교적 효율적이긴 하지만 사용자 스레드만으로 이런 스레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결국 CPU에게는 하나의 프로세스 또는 하나의 스레드 실행 흐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자바 스레드 중에 하나가 IO를 다 완료하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 다른 것으로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CPU 입장에서는 하나의 스레드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티 스레딩의 장점에 근본적으로 위배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커널 스레드라는 것은 이전에 봤던 우리 그 프로세서와 같이 커널이 직접 그 스레드 하나하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직접 스케줄링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커널 스레드라는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프로세스 내에서 존재하는 사용자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하나하나가 커널의 스케줄링 유닛에 할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스레드를 커널 스레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 스레드와 그냥 1대1로 장단점이 바뀌는 것으로서 이런 스레드 하나하나가 직접 스케줄링이 되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의 원래 장점이었던 응답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커널을 통해서 스레드 간의 교체가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유저 레벨에서만 그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버헤드가 높아지는 이런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멀티 스레딩의 근본적인 이유가 병렬 처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스레드가 멈췄을 때 다른 스레드를 스케줄링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커널 스레드 방식으로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낸 여러 개의 스레드를 모두 하나의 프로세스 흐름으로만 관리할 것이냐 또 각각 커널이 관리하는 스케줄링 유닛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자 스레드 모델이다, 커널 스레드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스레드가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커널 스레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크게 세 가지로 모델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다대 many to one, 다대 1 모델, one to one, 1대1 모델, 그리고 다대다, many to many 모델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유저 스레드 모델이 바로 이 many to one에 해당하는 것이고 커널 스레드 모델이 one to one 모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의 어떤 설계에 따라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스케줄링이 될 수 있는 커널 유닛에
하나로 매핑이 되는 경우, 이것은 many to one 모델로서 유저 스레드 모델이 되는 것이고, 커널 스레드 유닛에 각각 하나씩이 다 할당되는 경우에 하나하나의 유저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스케줄링 될 수 있는 원투원 스레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레드 모델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정리를 하면요. 다대일, 즉 many to one 스레딩 모델은 바로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개의 사용자 스레드가 결국 하나의 커널 스레드, 즉 커널 프로세스에 할당됨으로 해가지고서 스레드들의 관리는 유저 레벨, 즉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커널은 사용자 스레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의 흐름이 있다라고 아는 이런 방식의 스레드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커널 모드 전환이 없기 때문에, 즉 컨텍스트 스위치에 커널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 관리가, 스레드 전환이 매우 빠르게 되고, 또 그 라이브러리, 커널의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만 갖고 있으면 어떤 운영체제든지 다 포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바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바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리눅스든 안드로이드든 다른 OS든 얼마든지 이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바로 멀티스레드의 기본적인 특성인 각각의 스레드를 독립적으로 스케줄링 된다라는 이 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한 스레드가 멈추게 있게 되면 다른 스레드들도 모두 같이 따라서 멈추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CPU로 할당받아서 각각의 스레드가 CPU로 할당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CPU가 여러 개, 즉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이 될지라도 확장성의 그 이점을 얻지 못하고 성능의 개선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로서 우리 프로그램을 모듈화 시켜서 구현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지만 성능상의 장점은 없다라는 것이 다대일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1대1 스레드 모델은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커널 수준의 스레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구현된 하나하나의 스레드가 커널의 스케줄링 엔티티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컨텍스트 스위치를 할 때도 커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의 스레드가 멈춰있다 하더라도 다른 스레드가 실행될 수 있는 것이고, CPU 여러 개면은 여러 개 CPU에 하나씩 직접 할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은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스레드 관리와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치에 좀 오버헤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이 느려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성능이 전체적으로 느려진다기보다는 각 스레드를 멀티 스레드로 처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크고,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도의 스케줄링 오버헤드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현대 OS에서는,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1대1 커널 수준 스레드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